케인 복귀, 소니는 맨시티로, 영국 토트넘 특집방송 폭탄 발언, 투엘 긴급기자회견 유럽 초토화.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13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득점력을 대체하려는 압박감에 대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모두가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케인이 팀을 떠났을 때 더욱 그랬다. 케인이 있을 때는 30골이 보장됐다. 이제 누가 이 팀에서 30골을 만들어야 할까? 라면서 난 이런 부담감을 정말 좋아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케인은 토트넘 유소년 출신으로 프로 데뷔 초창기 임대 기간을 제외하면 토트넘에서만 뛴 구단 레전드였다. 토트넘에서만 280골을 기록하며 구단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케인은 매 시즌 20에서 30골가량을 기록했다. 2017에서 2018 시즌에는 리그에서만 30골을 기록했다. 또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케인은 30골을 기록했다. 특히 케인은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케인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우승을 위해서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뛰었던 케인은 최고 선수로 인정받았지만 우승을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30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엘링 홀란 36골에 이어 득점 2위를 기록했으나 토트넘은 8위에 그쳤다. 리그컵, FA컵, 챔피언스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계약 만료까지 1년 남겨두고 있었던 케인이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토트넘이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한 수많은 빅클럽들이 달려들었다. 결국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케인을 대신해 손흥민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다. 손톱은 성공적이었다. 올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서 15골 -9 도움으로 팀 내 득점 1위, 도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도 케인이 해줬던 것처럼 매 시즌 20에서 30골을 넣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케인이 떠난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부담감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양분으로 삼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기 위해 압박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올 시즌 손흥민은 득점왕에 이어 도움왕도 동시에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개인 통산 세 번째 10골 -10도움에도 도전한다. 2019에서 2020 시즌 손흥민은 리그 11골 -10도움을 올렸고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리그 17골 -10도움으로 득점과 도움 모두 10개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도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첼시 레전드 디디에 드록바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2. 토트넘 최강 콤비였던 손케인 듀오는 영원해. 손흥민의 환사, 케인과 같이 뛰었던 것은 영광. 역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단짝을 꼽으라면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 조합이다. 두 공격수는 2015년 손흥민의 토트넘 입성 후 2023년 여름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하며 역대 최강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했던 손흥민과 케인이다. 2018-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8강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4강에 이끌었고 결승까지 견인했다. 누구보다 기뻐했던 케인이었고 리버풀과 치른 결승전에 등장했다. 물론 100% 몸 상태는 아니었고 결국 준우승에 그쳤지만 함께 아쉬움을 달랬다. 우승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케인은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리그 32골로 압도적인 득점 1위다. 2위 세후 기라시, 슈투트가르트, 24골, 와는 8골 차이다. 리그 우승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사실상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이 가까워 쉽지는 않다. 아스널과의 UCL 8강 1차전은 2에서 2로 비겼다. 홈 2차전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케인이 토트넘 시절 강했던 라이벌 아스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충만하다. 리로이 사네, 킹슬리 코망 등이 있지만 손흥민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손흥민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시즌 리그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15골 9도움으로 여전한 결정력을 자랑 중인 손흥민도 케인이 그립긴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13일 한국 시간 TNT 스포츠를 통해 케인과 저는 10년 동안 같이 했던 연결고리였다. 우리는 특별했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이 뛰는 것은 영광이었다. 라며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음을 전했다. 충분히 가능한 말이다. 이들의 호흡이 좋은 경기 중 하나가 2020-21 시즌 2라운드 사우스햄턴전이었다. 당시 케인은 비디오 판독, VAR으로 2차례나 오프사이드 지적을 받아 골이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데니 잉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그렇지만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골에 절묘한 패스로 도움을 기록하며 1에서 1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에는 180도 달라졌고 손흥민의 프로 첫 4골 기록에 케인도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5에서 2 승리에 일조했다. 마지막에 케인도 골망을 갈랐다. 최강 콤비였지만 케인의 이적은 손흥민에게도 아쉬운 일이다. 케인이 빠지고 손흥민은 그가 뛰던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뛰고 있다. 손톱으로 초반 1위 돌풍을 이끌었다. 물론 현재는 4위 싸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케인이 있었다면 선두권 경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제게 케인은 세계 최고의 선수다. 그런 선수가 토트넘에서 떠났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에게는 좋은 이적이었다. 케인은 미넨에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기를 바란다. 라며 행운을 기원했다. 3. 10골만 넣으면 레반도프스키 넘어서는데 케인, 남은 기회는 단 5번. 매 경기 2골은 넣어야 한다. 토트넘 호스퍼 유소년팀 출신인 케인은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거듭났다. 케인은 2014-15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 9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케인은 EPL 득점왕을 3차례 차지했으며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280골 다. EPL에서 213골을 넣은 케인은 앨런 시어러 260골에 이어 EPL 최다골 2위다. 케인은 2023년 8월 19년 동안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다. 미넨은 9,500만 유로, 하나 약 1,400억 원을 지불하고 케인을 전격 영입했다.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믿을만한 공격수가 없었던 미넨은 케인을 대체자로 낙점했다. 케인은 미넨에서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였다. 케인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9경기 32골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분데스리가 득점 단독 선두다. 2위 세루 기라시 25골, 와는 7골 차이기에 득점왕을 거머쥘 가능성은 크다. 케인의 이번 시즌 대기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로 케인의 전임자 레반도프스키의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다. 레반도프스키는 2020-21 시즌 미넨에서 29경기 41골로 미넨 출신 공격수 게르트 뮬러의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케인은 이제 10골만 더 넣으면 분데스리가 역사를 바꾸게 된다. 문제는 케인에게 남은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일부 리그에 속한 구단수가 다른 리그보다 적은 분데스리가는 34라운드가 최종 라운드다. 29경기를 치른 미넨은 이제 5경기만 남겨두고 있다. 케인은 13일 쾰른전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의하면 케인은 쾰른전에서 슈팅 6개를 시도했지만 모두 득점과 인연이 없었다. 특히 전반 34분에는 골대를 맞는 불운이 따르기도 했다.
케인에게 남은 기회는 단 5번이다. 산술적으로 매 경기 2골을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케인이 한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의 대기록을 갈아치울지 지켜볼 일이다. 4. 황희찬. 드디어 돌아왔다. 투입 동시 황소 돌파 플러스 벼락 슈팅 때렸다. 울버햄튼. 노팅엄과 2에서 2 무승부. 리그 11위. 황소, 황희찬, 28. 이 드디어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약 2개월 만에 복귀다. 울버햄튼은 지난 13일 한국 시각 영국 노팅엄의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노팅엄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3라운드 원정에서 2에서 2 무승부를 거뒀다. 4경기 연속 무승, 2무 2패에 빠진 울버햄튼은 승점 43, 12승 7무 13패으로 11위에 머물렀다. 이날 황희찬은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경기 전 오랜만에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황희찬은 밝은 표정으로 몸을 풀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황희찬은 1에서 2로 뒤진 후반 14분 맷 도어티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던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 카드를 투입해 승부수를 노린 것이다. 황희찬은 투입되자마자 부지런히 움직였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긴 뒤 페널티 박스 안까지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줬지만 미끄러져 아쉬움을 삼켰다. 이어 후반 16분 파블로 사라비아의 크로스를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수비수가 몸으로 막아내 득점이 아쉽게 무산됐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황희찬은 31분을 뛰며 슈팅 한 차례와 볼터치 13회, 패스 성공률 80%, 5분의 4회, 지상볼 경합 성공 2회 등을 기록했다. 황희찬은 올 시즌 리그 10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황희찬이 팀 최다 득점자였지다. 하지만 멀티골을 터뜨린 마테우스 쿠냐가 11골, 6도움로 황희찬을 제치고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쿠냐는 EPL 입성 후 첫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쿠냐는 전반 40분 중앙선에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드리블해 상대 수비수 2명을 뚫고 슈팅에 골망을 갈랐다. 이어 후반 17분 코너킥에 이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왼발로 차 넣어 마무리했다. 득점에 성공한 쿠냐는 황희찬과 함께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황희찬은 지난 2월 29일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16강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반 10분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잡은 황희찬은 동료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주고 바로 쓰러졌다. 조세사 골키퍼는 골문에서 중앙선까지 걸어나와 황희찬의 상태를 살폈다. 결국 황희찬은 의료진과 함께 걸어나왔다. 오닐 감독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사실 경기 중간부터 부상 징조가 있었다. 후반전 경기장에 들어선 황희찬은 오른쪽 햄스트링을 만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스프린트를 할 때도 평소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후반 초반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졌다. 황희찬이 쓰러지자 오닐 감독이 한탄하기도 했다. 오닐 감독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찬이, 황희찬가 햄스트링의 이상을 느꼈다.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스쿼드에서 그가 쓰러진 것은 재앙과도 같다며 그의 부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황희찬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지금 누구를 선발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임박했다고 덧붙였다. 부상 6주 진단을 받은 황희찬은 이후 공식전 6경기에 결장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없는 6경기 1승 1무 4패에서 단 1승만을 올리며 부진을 겪었다. 황희찬은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끌었던 3월 A매치 2연전도 뛰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은 황희찬 없이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러 1승 1무를 기록했다. 올 시즌 황희찬의 부상은 처음이 아니다.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 부상 없는 황희찬은 월드클래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상으로 빠진 시간을 빼면 연신 맹활약을 펼쳤다.